재산 명시라고 하는 거는 채무자 쪽에서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명시하라는 거예요. 채무자 쪽이 명시하라는 거고, 재산 조회는 채권자 측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됐다던가 재산 명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자 측에서 금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공적 정보를 갖고 있는 관련된 기관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선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재산 조회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법률상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각 기관에다가 소정의 비용만 제공하면 그 개인에 관련된 금융정보라던가 부동산 등기정보나 이런 것 모두 조회가 됩니다. 그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권한에 대한 이유. 채무불이행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제 지급이 이행이 지체된 지 한 6개월이 지났다던가 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선행적으로 무조건 거쳐서 재산 명시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거나 소명했는데 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채권자에게. 재산 조회라는 단어를 조금 혼재해서 쓰시다 보니까 바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오해가 발생을 하시는데, 앞단에서 말하는 재산 조회라는 건 신용정보 조사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사무실의 노하우에 따라서 추측해보는 조회들이 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용조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재산 조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막 순서가 헷갈리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단은 다 거치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확정 판결 받고 6개월, 1년 막 묵혀두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바로 재산조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여기서 또 재산조회라는 게 약간 노하우가 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보시면 좀 막막하세요. 왜냐하면 제공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양식이나 리스트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조회할 수 있는 대상 기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면 앞단 압류를 안 하시고 재산 조회를 먼저 해보시려는 분들 추천을 드린다면 주요 금융기관들 터치는 꼭 해주시고, 보통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유 현황이랑 부동산을 한번 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은근 숨겨진 부동산들이 많으셔서 그것들은 꼭 터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드리자면 그 사람 살고 있는 근처에 신협이라던가 이런 새마을금고라던가, 요거는 각각 법인이 지점별로 성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앙회 쪽에 한번 터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시중 6대 은행이랑 요새는 온라인 뱅크 많이 쓰시니까 토스랑 카카오뱅크 정도는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용어가 일반 용어다 보니까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재산 조회라는 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그냥 재산을 조회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시니까, 이게 앞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조회 부분이 있고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조회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혼재돼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앞단에서 이런 조회 부분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신용정보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 부분들,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상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재산 조회 부분은 후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 그러니까 요건을 좀 갖추어야지 이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만 좀 확인하시고서 신청을 하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